아까 그 처음에 고교학점제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예, 고교학점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많은 네. 분들이 또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하니까 어떤 건지, 그다음에 어떤 고교를 이걸 시행할 때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대입에서 유리할지,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것도 일단 뭐 고교학점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 맞는데 지금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교학점제가 뭐냐 일단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들 그 대학교 생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그 과목을 학점을 통해서 이수를 하는 형태.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 때 공통 필수 이수해야 될 과목들을 제외하고서는 그 이제 자유롭게 선택 수강할 수 있는 그 수업들이 개강이 될 거고 이때 지금 고등학교에 편제되지 않은 네. 그런 과목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추가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고급 물리학, 고급 과학 같은 어떤 뚜렷한 진로를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도 추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고교학점 시행 시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냐. 네. 이것도 좀 정답이 있긴 한 부분이긴 알려주세요. 한데, 정답을 시원하게. 뭐 그 대입 있잖아요. 대입에서 네. 어머님들 어느 학교가 서울대를 몇 명 보냈다더라. 네. 뭐 이런 거 이제 정보들 찾아보면 나와요. 네, 나오죠. 분석 나오는데 결과 나오죠. 그거까지 보는 게 아니라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명문대 수시 진학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시가 아니고 정시뿐만 아니라 정시가 아니고 정시 말고 예를 들어 A 학교, B 학교,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가 있는데 둘 다 100명씩 명문대를 보냈어요. 네네. 근데 A 학교는 정시가 90명, 수시는 10명. 근데 B 학교는 수시가 90명, 정시가 10명. 네. B 학교가 훨씬 더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네. 수시 대비를 한다는 얘기 그만큼 다양한 이제 학생에게 그 학교 생활을 준비한 거니까. 네, 맞아요. 그 외적인 교과 외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학생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목 개설에 있어서도 그 유리한 이제 그 전문적인 선생님들 이런 포진도 아무래도 그런 학교들이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과목은 개설할 수가 없으니까. 네, 좀 힘들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도 선생님들이 공부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케이스도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건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긴 하는데 그래서 실제 뭐 그 수시 진학을 많이 한 학교들 그 다음에 지금 정시나 이런 데 많이 보내고 있는 특목 자사고도 자사고라는 특징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보유 역량 수준이 높아서 그런 학교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뭘 대비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그 선행 학습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교학점제는 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돼요. 네. 본인이 주도하는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좀 미리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뭐 어머님들 주변 지인 있다면 어느 직업군의 지인들 있다면 뭐 이렇게 미팅 시간을 갖든 아니면 뭐 현장 경험을 간략하게라도 뭐 시켜 보든 이런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진로를 조금씩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하면 유리하죠. 네. 실제로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도 목표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동시에 고1 때는 한 학기 동안 고 1학년 1학기 동안 진로 집중학기도 만들게 될 거예요. 고교학점제랑 같이.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목표 설정 안 된 아이들은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좀 진로 다양한 그 활동을 통해서 정하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학생들은 뭐 고입 그다음에 대입 고교학점제 다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이제 진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좀 더 탐색해보자. 그게 결국엔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이 진로 탐색에 있어서 그 어머님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아이가 진로에 대한 목표가 없고 없어. 아직 몰라. 수시로 변한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것도 구체적인 방법들은 있어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1차적으로 아이의 그 진로 목표가 없는 경우
없거나 그냥 너무 자주 바뀌는 경우. 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약간은 반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이과 계열, 이공 계열 분야로 목표 설정을 우선 해주시는 것을 왜죠? 추천을. 왜죠?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공 계열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수학은 무조건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수학. 네. 수학은 모든 학습의 성취도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문과도 문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목표가 변경됐다 했을 때 이과에서 문과로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아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문과에서 이과 전환은 수학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목표 설정도 못하겠고 너무 자주 바뀌고 한다면 우선은 이공계 분야로 약간은 푸시를 적어도 수학은 좀 이공계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한다고 가정하고 선생님도 좀 준비해놓고 응용 수준 이상까지는 좀 반복해놓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